우선 오늘 강의는 저번에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라는 강의를 제가 작년에 올렸는데, 작년에 올리고 나서 한 68만 명 정도 지금 뷰가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뭐 여러 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뭐 못해도 뭐 한 3, 40만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근데 그 강의에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달려. 이상하다는 거는 제 기준이에요. 투자를 해본 사람 기준에서 이거는 뭔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영상 올린 게 아닌데 하긴 한 게 막 쭉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답변을 다 달기도 귀찮고, 저도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냥 내비뒀죠. 근데 뭐 서로 막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더 뭔가 이론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뭔가 이 강의를 보고 좋은 생각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뭔가 누가 막 댓글을 달아놓으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까봐 조금 제가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을 듣고도 뭐 이건 좀 틀린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은 뭐 그냥 전세를 사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맞아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한번 진지하게 전세를 좀 살지 않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강의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선 사람이 집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라고 제가 이제 거기다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월세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 있고, 그리고 매매가 있죠. 근데 매매는 좀 다른 얘기죠.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된다는 얘기를 빼고 우리나라에는 월세와 전세가 있다. 그래서 요 세입자들이 뭔가 전세를 살고 뭐 이렇게 힘겹게 막 돈을 모으는데 집값은 막 올라가고 하면서 이 투자의 기회를 놓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그 영상을 찍었던 거였거든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세를 되게 좋아해요. 전세를. 근데 전세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월세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월세를 싫어해요. 왜냐면 영상을 일부 그 절대로 전세를 살지 마라라는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나서 이걸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간단하게 요약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 주변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월세를 분명히 다들 다 살고 있는데 월세 산다고 말을 못 하죠. 말을 못 해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한테 뭐 전세 산다고 그러고. 맞아요. 지금 유향준님처럼 인식 자체가 월세는 돈 아깝다? 돈 아깝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더 큰 건 뭐냐면, 월세 산다 그러면 거지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지처럼 생각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월세로 큰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허세다. 돈도 없는데 허세 부리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 저기가 좋은 집에서 월세 내면 되잖아요. 그러고 그냥 살고 싶은 건데, 아유, 저 능력도 없는 애들이, 전세 살 돈도 없으면서 괜히 큰 집 가가지고 저 허세 부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전세 대비해서 너무 이거 이자 대비하면 너무 세니까 너무 세게 나간다 돈이.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또 막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전세 못 가고 월세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크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전세가 또 싸서 산다. 그리고 이제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다.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좀 덜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덜 아까워해.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일반화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전세를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보통 전세를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돈을 내가 어디 넣어봐야 굴릴 줄도 모르겠어요. 굴릴 줄도 모르겠고, 딱히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나중에 2년 뒤에 돌려받으니까 그냥 집에다가 넣어놓자. 나중에 뭐 돌려받잖아. 라는 생각에 그냥 편하게 전세를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풍토가 월세는 되게 거지 같은 거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은 월세를 사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전세는
그나마 좀 싸게 그래도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뭐 제도다 라고 해서 되게 세입자들한테 좋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단한 착각이라는 강의예요. 그 강의의 내용은. 네, 맞아요. 박진성 님이 지금 얘기를 잘 하셨죠?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순간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뭘 배우고 공부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으니까 그냥 집에다가 갖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우리 집 하나 분양받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저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 올려달라 그러면 그냥 올려주고 그러고 사는 분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청약 통장만 열심히 부어가지고 언제 한번 당첨되나, 나는 언제 강남에 한번 당첨되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그 집주인들은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강의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오해와 막 와전과 그리고 제 강의를 다 듣지도 않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스킵해가면서 들은 다음에 이상한 댓글들을 다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왜 줄 것 같으세요? 왜? 자, 집값이 9억짜리인데 전세를 6억에 줘요. 그럼 자기는 9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생판 모르는, 가족도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6억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9억짜리를 사가지고 왜 6억만 받고 남한테 그 집을 빌려줘요? 응?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꺼리낌 없이 사람들한테 전세로 막 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6억이면은 9억짜리 집을 6억에 살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 라고 해서 무심코 들어가지만 그게 어찌 보면 이 쥐덫 위에 있는 치즈 같은 거예요. 쥐덫 위에 있는 치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들 좋으라고, 세입자들한테 내 멋있는 집 네가 들어가서 살아 라고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자원봉사? 자선사업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전세를 많이 줘봤지만은 저는 순전히 돈 벌자고 전세 준 거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집주인들은 다 돈 벌자고 전세를 준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전세라는 거는, 전세제도는 집주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하니까 전세를 주겠죠. 불리하면 전세를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사람은 물건을 사려면 항상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누가 공짜로 뭐 주는 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항상 돈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뭘 사고 싶어. 뭘 사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그럴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내 돈을 얹어가지고 하나를 사고 돈을 갚든지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뭐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뭐 돈을 버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를 드리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 9억짜리 집에다가 6억짜리 6억밖에 안 되는 그 헐값에 남을 빌려주고 우리 집에서 잘 사세요. 예. 이 집 신축이니까 충분히 2년간 쓰시고 저한테 헌집되면 저 주세요. 전 괜찮아요. 저는 뭐 착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죠.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전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 전세는 무이자잖아요. 무이자. 6억이라는 돈을 이 집을 빌려주고 그 사람한테 6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얘한테 돈을 100원도 안 줘도 돼. 100원도 안 줘도 돼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나중에 2년 뒤에 6억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은행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행. 자, 이 6억이라는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6억을 돌려주는 거예요. 은행도 똑같잖아요. 은행도 나한테 돈을 받죠.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남한테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내죠. 그 다음에 나한테 이자 찔끔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먹죠. 그게 은행 놀이잖아요. 전세도 똑같다. 9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6억의 대출을 무이자로 받아가지고
나는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다 먹고 얘한테 6억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뭐 집값의 보통 한 70% 정도가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전세를 한 7억 정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요즘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3억만 있어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10억짜리. 물론 취득세랑 뭐 이런 거 잡다한 돈이 들지만 한 3억 5천이면 충분히 사죠. 3억 5천도 안 들죠. 3억 3천도 안 들죠. 어쨌든 3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3억밖에 없는 사람이 7억짜리 전세입자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가지고 10억짜리를 딱 사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집이 2억이 올랐다면은 그 2억은 누구한테 가죠? 그 2억은 당연히 집주인한테 다 가요. 자, 3억밖에 투자 안 한 사람이 2억이 올라간 걸 다 혼자 먹어요. 그리고 나서 7억짜리 나한테 7억이나 무이자로 빌려준 사람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하죠.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입자라고 막 막대하죠. 날 갈구기나 하지. 집이나 깨끗하게 쓰라고 막 혼내죠. 그리고 나갈 때 7억을 딱 돌려준다. 7억 딱 돌려주고 잘 가라 이러죠. 아니면 저 나가기 싫은데요. 그래? 그러면 야 5천만 원 더 줘. 7억 5천 줘. 아니 뭐 8억 줘. 막 더 올려달라고 그래요. 아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데 나한테 7억이나 무이자로 빌려줘가지고 내가 2억 벌게 해줬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한테 돈 더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입자는 죄송합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5천만 원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모아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호구가 없어요. 자, 전세제도라는 거는 집주인한테 되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주인은 그냥 무이자로 빌렸는데 집값 올라가면 다 내가 다 먹고 전세금도 올라가면 또 달라고 돈 더 내놔 해도 돼요. 합법적으로. 싫어 그럼 나가 이런단 말이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세 들어가는 순간 전세금을 2년 뒤에 올려줄 거를 미리 예상하고 적금을 들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적금 들어요. 막 한 달에 150, 200씩 막 적금 들죠. 그래가지고 3천, 4천, 5천 모아가지고 또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또 갖다 줘요. 아니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대출도 받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받죠 요즘에는. 아니 얼마나 호구예요. 호구의 끝이 전세자금 대출이죠. 이 사람한테 7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그 7억 중에 상당 부분 한 3, 4억을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돼야 되는 이자를 내가 대신 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값이 올라가면은 뭐 집값 올라갔네. 그때 살 걸 후회만 하고 있고. 자, M수정님, 집값이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그 리스크를 주인들은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대신에 돈도 다 가져가요. 자, 집값이 떨어지면은 하우스 푸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면요? 집값이 떨어지기만 할까요? 집값이 올라가기도 하지. 집값이 올라가면은 그 억울함과 속상함은 어떻게 해요? 전세입자들은 기회 자체가 없는데. 맞죠? 그러니까 전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주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리스크를 안 하니까 투자자죠. 리스크가 없으면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투자의 얘기에서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런 걸 피하자고 투자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는 그거는 잘못된 질문인 거죠. 올라가면 어떡해요? 올라갔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은 어떤 거냐 이거죠. 최근에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들 많이 떨어졌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전세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세 살고 싶으면 사세요. 그렇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세라는 건 대단히 나쁜 거예요. 대단히 나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몇 개 띄워놨었는데, 보죠.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28% 선을 붕괴했다. 뭐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전세를 더 많이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더 많이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집주인들이 전세를 더 많이 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많이 내놓고 있을까요?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전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그냥 집값이 하나도 안 오르면은 이 세입자한테 그냥 싸게 집을 빌려주는 꼴밖에 안 돼요. 왜냐면 세금도 내가 내죠. 딱히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수리도 내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월세 비중이 준다는 건 전세가 늘어나는 거고, 그 말은 서울 사람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야, 그러면은 돈이 없으니까 전세 끼고 집을 하나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나중에 올라가면 다 내가 꽁으로 다 먹는데, 야, 지금 전세 사서 야, 집을 빨리 내놔야겠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죠. 자,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전세를 주겠어요? 월세를 주지. 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전세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월세 주고 싶죠. 뭐 몇만 원이라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주고 있는 거죠. 갭 투자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갭 투자도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갭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갭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자, 요거는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것도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50조에 육박한다. 전년도보다 38%가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주인들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2년 동안 모은 돈이 없죠. 2년 동안 모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저 집에는 들어가서 살고 싶고 아니면 재계약은 하고 싶고 근데 주인들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세입자들은 대출을 작년보다 38%나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집주인들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자기가 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호구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호구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데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전세가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의를 좀 해볼게요. 그거는 아시겠죠? 뭐 여기 뭐 전세값이 뭐 떨어지니까 갭투자 주택 전세 역전세난 우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막 고민들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거 보세요. 방이동에 뭐 전세로 거주 중인 김아무개 씨가 뭐 전세값 동향을 살펴본다. 뭐 이게 뭐 전세가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혹시? 최근에? 자, 중요한 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게 최고 좋죠. 집값이 오르는 게 최고 좋아요. 물론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가 안 오르거나 아니면 거꾸로 집값은 올라가는데 전세가 떨어진다. 이러면 잠깐 나는 금전적인 힘든 게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집을 팔아서 전세금 빼주면 되잖아요. 집을 팔아서 전세금 빼주면 되니까 핵심은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역전세는 아니니 해가지고 막 기사를 쓰는데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이 김아무개 씨의 집주인이 정말 걱정하고 있을까요? 정말 걱정되고 하루하루가 막 떨려가지고 막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김아무개한테 돈을 빼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을까요? 집값이 2억이 올랐는데 몇 개월 만에? 안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기사에 너무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에 너무 꽂히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래도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길 바래요. 빨리 떨어져가지고 나도 좀 살 수 있었으면
나도 살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에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들은 다 떨어진다, 뭐 다 오른다 이게 아니고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나는 오르는 걸 잘 사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할 건 그게 아니고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지금 광교에 사니까 광교에 사니까 그냥 광교에서 가장 그래도 뭐 기본 아파트, 가장 뭐 사람들이 뭐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자연앤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자, 여기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뭐 광교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요. 광교라는 거는 되게 그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실제로 인구가 얼마 안 되고요. 되게 땅은 넓은데 집이 별로 많이 없는, 그래서 되게 널찍널찍하게 지어놓은 그런 곳이거든요. 뭐 호수도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 집이 그렇게 넓은, 그러니까 집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광교 중앙역이라고, 여기가 가장 메인인데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강남까지 뭐 34분에 가네 마네 뭐 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에 바로 앞에 여기 이제 경기도청이 이제 들어오고요. 이제 공사 중이고, 거기 앞에 이제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매매가를 한번 보죠. 110제곱이 가장 많으니까 110제곱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9억 2천, 9억, 뭐 9억 2천, 9억, 9억 1천, 9억, 뭐 9억 3천, 9억 2천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뭐 8억 9천짜리도 있고, 저층은 8억 9천, 뭐 높은 데는 9억 2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억 3천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9억 2천 정도 선이네요. 매매가가 9억 2천 선이에요. 그럼 전세를 볼게요. 전세를. 자, 전세를 보면은 뭐 5억 3천, 5억 9천, 5억 9천 5백 7천, 5억 1천, 뭐 5억 9천, 9천, 뭐 5억 5천 뭐 이렇게 있죠. 네. 5억 7천 대도 많고요. 맞죠? 5억 7천, 5억 7천, 5억 9천.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5억 7천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억 7천. 그 다음에 월세를 볼게요. 월세를 보면은 5천에 160, 5천에 180, 뭐 4억에 55 반전세 같은 거죠. 5천에 160, 5천에 160, 155, 160. 자, 대부분 월세는 5천에 160이네요. 맞죠? 자, 매매가는 9억 2천, 전세는 5억 7천. 그 다음에 집값, 월세는 5천에 160이죠.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보통 뭐 80%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80%라고 치면 5억 7천에 80%면 얼마죠? 5, 8에 40, 8, 7에 56 하니까 4억 5천 6백이잖아요. 네. 4억 5천 6백에 대출을 받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겠죠, 내가? 그러면 이자가 요즘 뭐 3%라고 치면은 4억 5천 6백에 3%면은 뭐 한 110만원, 110만원 정도 되겠죠? 110만원 정도 내는 거예요. 110만원 정도. 그러면 5억 7천만원짜리 전세를 사는데 내가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어찌됐든 내 돈이 1억 천은 들어가죠. 1억 천. 1억 천은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5억 7천짜리 전세를 사는데 대출을 80%를 받아도 4억 6천밖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나는 내 돈 1억은 있어야 돼요. 1억은. 최소 1억 천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5억 7천짜리 전세를 대출 최대로 받는 전세자금 대출로 끼워서 월세로 환산하면은 월세가 1억 천에, 보증금 1억 천에 월세가 11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보증금 1억 천에 월세 110만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자, 월세로 계산하면. 근데 아까 월세는 얼마죠? 5천에 160이죠? 5천에 160.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보증금이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6천만 원 정도. 맞죠? 아니지. 맞나? 맞죠?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월세는 한 46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죠.